타키카디아는 일단은 심전도를 찍어서 이 RR 간격이 이 3칸 이내 반복이 되게 되면 우리가 하트레이트가 100회 이상 되기 때문에 빅맥이라고 정의합니다. 그래서 빅맥을 보게 되면 먼저 네로 QRS 타키카디아, QRS가 앞서 배운 것처럼 정상적인 120ms 이내 날씬한 모양을 보이는 건 타키카디아 네로 QRS, 반면에 120ms 이상의 QRS의 폭의 연장을 보이는 건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입니다. 인상적으로 네로 QRS 타키카디아 가장 대표적인 건 심방세동이 있겠고요. 그 다음에 심방세동에 4천 정도 되는 에이트리얼 플로터, 그 다음에는 저희들이 인상에서 가끔 보는 ABRT, ABRT 같은 PSVT 또는 PAT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는 당연히 VT가 제일 먼저 떠오르겠고, 그 다음에 SVT가 오리진은 메커니즘은 SVT인데 이게 표현되는 과정에서 와이드 QRS 타키카디아처럼 번들 브랜치 블록의 형태로서 표현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WW 신드롬에서 보이는 엔티도닉 타키카디아, 프리사이트 타키카디아라는 세 가지 DDNTT가 있습니다. 타키카디아 감별할 때는 네로하든 와이드하든 가장 먼저 보셔야 될 것은 그 RR 간격이 규칙적인지 불규칙한 건지 이렇게 따져보시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레귤러하다 하면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네로든 와이드든 P웨이브를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꼭 기울이셔야 됩니다. P웨이브가 QRS하고 어떤 관계를 갖는지, 또 P웨이브가 QRS 사이에 어떤 위치에 존재하는지를 면밀히 관찰해보는 걸 습관이 필요합니다. 네로하고 와이드라는 이 그림에서 보시다시피 위에 거는 날씬한 거고 아래 거는 넓죠. 그래서 QRS 듀레이션이 120ms 이상이면 일단 와이드 QRS, 그렇지 않으면 네로, 심플하게 표현하십니다. 일단 네로 QRS 타키카디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적으로 가장 흔한 것은 ATR 필드레이션이고, 우리가 얘기하는 PSVT에는 ABNRT, ABRT, ATR 타키카디아, 플러터 이런 식으로 그 빈도가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네로 QRS 타키카디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QRS는 네로하고 일단 레귤러한지 RR 간격이 이레귤러한지 먼저 보셔야 되고, 레귤러하다 보면 어떻게든 RR 사이에 존재하는 P웨이브의 존재 유무를 확인하고 RR 사이에 어떤 시간적인 간격을 갖고 R과의 관계를 유지하는지 찾아보셔야 됩니다. 제 그림을 보시면 먼저 제일 쉬운 거는 레귤러리티를 먼저 보라고 했습니다. 위에 거는 RR 간격이 이레귤러하죠. 넓고 좁고, 아래 건 반면에 레귤러합니다. 그래서 일단 RR 간격이 이레귤러하다 보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이런 경우에 심전도인 것 같습니다. 보시면 베이스라인이 계속 흔들리게 있고, 위트 같은 거 보시면 저는 다 아실 겁니다. 자세히 보시면 RR이 조금 다 간격이 다르죠. 그래서 QRS가 네로한데 RR 간격이 이레귤러하고 베이스라인에서 어떤 특정 P웨이브의 목표를 딱 꼬집어내기 어려울 때 이런 경우는 ATR 필드레이션이 되겠습니다. 앞서 드린 말씀 동일합니다. 또 이 경우에도 보시면 RR 간격은 이레귤러한데 베이스라인을 보시면 AT과는 다르게 그 형태가 다른 P웨이브, 브로드 베이스를 갖고 있는 스몰산, 업라이트된 P웨이브, 피킹되어 있는 거, 뒤집어져 있는 거, 바이페이스한 거. 이런 P웨이브가 분명히 존재하는데 그 목표가 3개 이상의 다양한 형태를 보이기 때문에 멀티포컬 ATR 타키카디아. 그래서 임상적으로 RR 간격이 이레귤러한 네로 QRS 타키카디아는 이 두 가지 디지 엔티티를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간혹 ATR 플러터의 경우에 우리 AV 노드가 디크리멘탈 프로퍼티를 갖기 때문에 플로터는 보통 플로터 웨이브가 H6 레벨에서 한 분당 300회 정도의 빠른 속도로 반복 재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무지 빠른 레이트의 플로터 웨이브를 1대1로 AV 노드가 벤트폴 컨덕션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피지올로직하게 AV 노드에서 블럭이 생기게 되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디크리멘탈 AV 노드 컨덕션이라고 하는데, 그런 결과로 인해서 베리어블 디그리의 AV 노드 컨덕션을 보이기 때문에 간혹
이레귤러 아라비터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보시게 되면 리드스비 같은 걸 보시면 플로트 웨이브가 굉장히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걸 알 수 있기 때문에 에이트리얼 피브레이션과 간별이 가능하고 또 멀티포컬 에이트리얼 토키카드는 오프로드의 일정한 이런 특징을 들어서 구분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토키카드를 간별할 때는 일단 여러분들이 임상적으로 쓸 수 있는 여러 다양한 툴이 있기 때문에 일단 기전을 좀 이해하셔야 되는데 빅맥의 3대 기전하면 리엔트리, 에브너멀 오토매티시티, 트리거 베티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들이 임상적으로 마주치는 모든 빅맥의 90%는 리엔트리, 재진입 또는 정기 회귀 회로라는 이런 기전을 이용했습니다. 이런 것이 대표적으로 리엔트리의 대표적인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AB 정션에서 이와 같이 전기 신호의 무한 반복이 이루어지면서 이 신호가 벤트리클과 ATM으로 이렇게 뿌려지게 되는 이게 ABNRT의 모식도가 되겠습니다. 이런 정기회로의 무한 반복을 저희들이 BNT라고 얘기합니다. 마치 잔디 같은 물 뿌리게 보시게 되면 계속 돌아가면서 물 뿌려지지 않습니까? 이런 경우 상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리엔트리가 빅맥에 발생되는 작용하는 경우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포스트 엠마 ABNRT, ABNRT 다 이 엔트리를 그 발생 기전으로 갖는 타키카드입니다. 이런 식이죠. 그래서 리엔트리 패스웨이, 리엔트리를 구성하는 그 구조물에서 크기와 구성 성분, 사이즈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모든 빅맥, AT, ATR 플로터, VT, ABNRT, ABRT 다 리엔트리가 어떤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빅맥입니다. 하지만 ATR 플로터는 ATM 내에서 AT는 사이즈가 마이크로 리엔트리도 있고 포칼도 있겠지만 ATR 티슈 내에서 리엔트리가 형성되고 VT는 벤트리클 내에서 스카 티슈를 중심으로 해서 리엔트리가 생길 수 있고 ABNRT는 노드 내에서 회귀회로가 생기는 거고 ABRT는 ATM, AB 노드, 히스퍼키니언 네트워크, 바이패스트리트, ATM 이런 식으로 리엔트리를 언더라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다는 공통점은 같지만 그 각각의 빅맥이 있어서 그 리엔트리를 구성하는 구조물, 성분에는 사이즈나 구조물에서의 해부학적인 차이가 다르다는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리엔트리를 갖고 있는 빅맥의 특징들은 발작적으로 생긴다고 합니다. 우리가 터키카드 하면 사이언스 터키카드를 가장 먼저 생각하시겠지만 이런 경우는 환자가 흥분하거나 놀래거나 열이 나거나 빈혈이 생기게 되면 하트레이트가 점진적으로 올라갔다가 그게 교정이 되면 점진적으로 다운이 되지만 이런 리엔트리를 언더라인 메커니즘을 갖고 있는 빅맥은 갑자기 시작했다가 갑자기 종료가 되는 이런 특징을 갖고 또 빅맥 중에 주기의 변동이 거의 없다 이런 특징을 갖습니다. 그래서 심장 내 이 리엔트리 메커니즘을 이해하시려면 심장 당이다는 세포에서 SA 노드는 이런 모양, 또 ATM은 이런 모양, AB 노드는 또 이런 모양, 퍼큐메틱 파일은 이런 모양, 엔도파일은 마이오카리움들이 이런 모양. 즉 각각의 단위가 되는 바이오사이트의 그 액션 포텐셜이라는 한번 정기적인 자극에 대해서 심실세포가 반응을 하는 과정을 우리가 이렇게 전기 침을 해서 그려보면 이런 활성파의 모양이 다 다르게 됩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보는 QRS파는 심실의 첫 번째 마이오사이트에서 마지막 재분기 완료가 되는 끝점을 해서 QRS가 형성이 됐다가 재분기 완료가 된 시점이 T웨이브 끝점에 되게 도달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셀부터 마지막 셀까지가 탈분기 완료가 되는 그 시점까지가 QRS로 표현이 됩니다. 재분급, 정기적인 흥분성을 회복하는 재분급 과정이 완료가 되는 마지막 셀이 T웨이브 끝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런 과정이 반복이 되는 겁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제가 QRS 온셋에 대해서 어떤 특정 마이오사이트의 탈분급을 이렇게 겹쳐서 그리는 건데 한번 정기적인 흥분성을 갖고 흥분을 하고 탈분급이 됐다가 재분급이 되는 시점이 대개
T웹의 정점에 위치하게 됐는데, 저희 이런 마이오 사이트나 이런 모든 구조물의 이치 셀들에서는 ERP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탈분급이 됐다가 재분급이 어느 정도 완료가 돼야지 그 구조물에 다른 전기 자극이 왔을 때, 즉 ERP가 완료가 된 이후에 전기 자극이 이 조직에 반복해서 도달이 됐다 할 때, ERP가 회복이 된 시점에서만 전기적인 흥분성을 갖고 연이은 반응을 하게 되는데, ERP, 유효분기, 즉 재분급이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시점에서 만약에 이 조직에 전기 자극이 도래하게 되면, 이때는 이 조직은 전기적인 흥분성을 보이지 못하고 정기적으로 불응하게 되는 연이은 반응을 보이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심장 내 이치셀들은 이런 일련의 정기적인 활성화 과정을 갖고 정기적인 흥분성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충분한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재분급이 어느 정도 완료가 되어야 되는 시기가 있다. 그것을 저희들이 ERP, Effective Refractory Period, 유효 분기라고 얘기합니다. 이 개념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리액티가 이루어지려고 하면 정기적인 상질이 다른 두 개의 전기줄이 전도로가 이런 고리의 형태를 이루어야만 됩니다. 이런 상태에서 만약에 이쪽은 ERP가 상대적으로 짧고 반면에 전도 속도는 느리다. 이쪽은 ERP는 상대적으로 긴데 전도 성질은 굉장히 빠르다. 이런 전기적인 성질이 상충이 되는 두 개의 전도로가 이런 고리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어야만 일단 비로소 리액티가 이루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런 ERP를 보인다고 할 때 이런 시간적인 간격을 갖고 만약에 어떤 전기 자극이 이 회로 내에 진입을 시도할 때 이 전기 자극에 대해서 ERP가 짧은 이쪽 완속 정도로 슬롭 컨덕션을 보이는 이 정도에서는 이러한 시간 간격을 갖고 발생한 ATR 프리머처 뮤트든 벤트럴 프리머처 뮤트든 이런 연이은 전기 자극에 대해서 ERP가 회복이 된 시점에 만약에 도달이 된다고 보면 전기적인 흥성을 갖고 이 전기 자극을 수용해서 통과를 허용을 하지만, 반면에 이러한 ERP가 상대적으로 긴 이런 급속 정도의 경우에는 동일한 시간적인 간격을 갖고 연이어 재진입을 시도하는 이 자극에 대해서는 아직 유효병기가 상대적으로 그 시간이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자극에 대해서는 통과를 불허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블록이 생기게 됩니다. 이와 같이 극명한 정기적인 성질이 다른 두 개의 정도로가 이런 고리의 형태를 갖고 있어야만 비로소 리엔트리가 형성이 될 수 있는 기자를 갖게 됩니다. 그래서 슬로우 패스웨이와 패스트 패스웨이, 즉 완속 정도, 느린 정도로, 빠른 정도, 급속 정도 이렇게 되는데, 슬로우 패스웨이는 꾸준히 돌아가기는 하지만 전도 속도가 느리다는 특징을 갖게 되고, 패스트 패스웨이는 잘 돌아가지만 한 번 돌아가고 난 다음에는 일정 시간, 즉 ERP를 완료시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따라서 동일동적인 규칙적인 율동이 만약에 심율동이 이런 회로내에 반복적으로 침입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슬로우 패스웨이와 패스트 패스웨이 ERP를 충분히 충족을 시키면서 반복 재생산이 된다고 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즉 이런 경우에는 대개 양쪽으로 다 이 전기 신호가 진입을 시도하게 되면 대개는 빠른 전도를 통해서 선택적으로 도미넌트하게 컨덕션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이제 완속 전도를 느린 속도를 통과한 임펄스가 이 리엔트리 패스웨이 하단에 도달할 때쯤이 되면 이미 이 조직은 패스트 패스웨이를 통과해서 이미 전기를 한번 흘려보내고 난 직후이기 때문에 재진입을 시도하는, 즉 침투를 시도하고 있는 슬로우 패스웨이가 통과하기에는 이 말단 부분의 ERP가 회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대개는 이 부분을 통과하지 못하고 사이너스 리듬이 그대로 유지가 되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리엔트런트 패스웨이를 설령 갖고 있다 하더라도
양쪽 패스웨이의 ERP가 충족이 되는 충분한 시간적인 간격을 갖고 규칙적인 율동이 반복이 되게 되면 일반적으로 타키카디아가 표현이 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사이언스 리듬이 앞선 슬라이드에 보였다시피 주로 도미넌트하게 패스트 패스웨이를 통과해서 패스트 패스웨이를 충분히 수용이 되는 간격을 갖고 유지가 될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만약에 이런 상황에서 만약에 APC가 한번 생겼다든가 무슨 VPC가 생겼다고 하게 되면 이 APC에서 전기 흐름에 혼란이 생기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이 APC가 이런 시간 간격을 갖고 다시 반복 생산이 돼서 이 회로를 통과할 때쯤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즉, 이 APC는 슬로우 패스웨이는 통과가 가능해요. 왜? 상대적으로 ERP가 짧기 때문에 이 패스웨이는 이미 선행한 사이언스 이후에 요만한 시간의 간격을 갖고 APC가 발생하더라도 진입을 허용합니다. 왜? ERP가 회복이 됐으니까. 하지만 이쪽은 동일한 시간을 갖고 온 APC가 재진입을 시도했을 때 이쪽은 상대적으로 ERP가 길기 때문에 회복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APC의 통과를 불허하게 됩니다. 즉, 이 APC는 패스트 패스웨이에서는 사이언스와 달리 통과가 불허하게 됩니다. 이 경우에 슬로우 패스웨이를 통과한 임펄스는 하단까지 아무런 무리가 없이 통과합니다. 하단에 도착을 해보니까 이쪽 사이언스 리듬 때와는 달리 이쪽을 통과한 임펄스가 없기 때문에 이쪽에 리프렉터 큐어를 충분히 확보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거꾸로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면 이 슬로우 패스웨이를 통과해서 역으로 올라오는 이 과정 중에 충분한 시간이 확보가 되고 그 시간 동안 패스트 패스웨이는 ERP가 회복이 된 상태가 되기 때문에 거꾸로 올라오는 임펄스에 대해서 진입을 허용하게 되고 통과를 허용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비로소 첫 번째 리엔트리가 형성이 되게 됩니다. 이러한 메커니즘을 갖고 정상적인 율동에서는 리엔트리가 설령 있다 하더라도 표현이 되지 않지만 이런 APC나 VPC에 의해서 패스트 패스웨이에서 블록이 되고 슬로우 패스웨이를 통과한 임펄스의 리엔트리 패스웨이의 통과가 허용이 되게 되면 비로소 리엔트리가 시작이 되는 이런 빅미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ABNRT 같은 경우 50도로 지금 AB 노드, 히스토피니언 네트워크, 바이패스릭 게이트 이런 리엔트리가 있는데 이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시게 되면 노멀 사이언스 리듬일 때는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집니다. 이와 같이 설령 바이패스 트랙트가 있다 하더라도 이 경우에 바이패스 트랙 이쪽에 있고 사이언스 리듬이 생겨서 이게 AB 노드를 통해서 밑으로 내려가서 이쪽에 부딪히게 됩니다. 왜? 사이언스 노드를 통해서 악시스 패스웨이가 탈공이 되는데 이때 AB 노드와 히스퍼키네 통과를 한 임펄스가 이쪽을 통과하려고 할 때 프리비어스 사이언스 노드에 의해서 액티베이션 됐던 이 HR 마이오사이트의 ERP가 회복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대개 사이언스 리듬에서는 이런 식의 위아래 임펄스가 서로 충돌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바이패스를 갖고 있다 하더라도 ABRT가 안 생기고, 하지만 APC가 바이패스 트랙트의 근처에 발생이 돼서 이쪽 AT랑 마이오사이트의 탈분무기, 액티베이션 과정이 상대적으로 조기에 이루어지게 되고 이 APC에 의해서 AB 노드에서 디크리멘털 컨덕션이 이루어지면서 이 회로가 이 임펄스가 벤트리클을 거쳐서 휙 돌아서 이렇게 올 때 이 ERP가 충족이 된다 하면 이 바이패스 트랙트 인서션 마이오사이트는 거꾸로 올라오는 이 임펄스에 대해서 재진입을 허용하게 되고 거꾸로 올라오는 ATR 임펄스에 의해서 다시 AB 노드를 통해서 내려온 임펄스가 다시 바이패스 트랙트를 통과하게 되고 이런 식의 리엔트리가 형성이 되게 되는 거죠. 그래서 ABN 할 때는 이런 식의 AB 노드 내에 패스트 패스웨이와 슬로우 패스웨이 두 개의 전기적인 성질이 다른 두 개의 전기줄이 고리 형태를 있는 경우를 ABNRT라고 하고, 그 발생 기전은 아까 보여드린 50도처럼 이런 식으로 AB 모드에서 슬로우, 패스트, 슬로우, 패스트 이런 식의 리엔트리가 형성이 됩니다. 그 결과물은 이런 식의 내로 QRS, RR 간격은 규칙적인 이런 기간이 되는 거죠. ABRT는 말씀드린 대로 ATM, AB 노드, 그 다음에 벤트리클, 그 다음에 바이패스 트랙트 이런 식의
모든 심장 내 모든 구조물이 리엔트런트 패스웨이에 참여하는 이유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이런 WW 신드롬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다. 이런 바이패스트랙트는 ABRT의 구성의 첫 번째 요건이 되는 바이패스트랙트는 두 개의 경우로 구분을 합니다. 하나는 컨시드, 하나는 매니페스트. 컨시드라는 한국말로 하면 잠재되어 있는 불현성, 그 존재를 사이언스 리듬에서는 확인하기 어려워. 이런 경우는 벤트리클에서 H으로 거꾸로만 전도가 되는 것 성질을 갖는 바이패스트랙트를 얘기하고, 매니페스트 바이패스트랙트는 건 WW 신드롬에서 보이는 바이패스트랙트죠. A에서 V로 또 V에서 A로 양방향 전도가 가능한 겁니다. 따라서 이런 경우에는 사이언스 리듬일지라도 바이패스트랙트가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이언스 리듬에 있을 때 양방향 전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사이언스 임펄스가 생겼을 때 노멀 AB 노멀 컨덕션 시스템과 바이패스트랙트를 통한 조기 흥분되는 심실의 일부가 이렇게 빨간색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하얀 정상적인 탈곡존과 프리사이티드 바이패스트랙트에서 조기 흥분되는 빨간 에어리어가 융합이 되게 되는데, 빨간 에어리어에서 조기 흥분되는 부분이 이렇게 델타파로 보이게 됩니다.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델타파를 보이게 되면 바이패스트랙트가 있고, 이게 양방향 전도, 특히 A에서 V로 전도가 되는 그런 매니페스트 바이패스트랙트를 갖고 있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보게 되면, 자, 사이언스 리듬일 때는 바이패스트랙트 노드를 통해서 심실의 탈분국이 융합이 되는 이런 식의 탈분국이 되면서 바이패스트랙트 존재를 알 수 있고, 이런 바이패스트랙트가 블록이 된 상태에서 거꾸로 올라온 임펄스에 의해서 이렇게 회전을 하게 되면 ABRT가 생기게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노멀 사이언스 리듬에서는 AB 노드 히스퍼토니아를 통해서 벤트리클로 탈분이 된 임펄스가 비록 바이패스트랙트가 있다 하더라도 여기를 통과할 때는 사이언스 리듬에 의해서 탈분국된 바이패스트랙트 근처의 HR 마이오사이트가 탈분국이 재분국이 충분히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임펄스의 벤트리클을 통한 임펄스의 통과를 불허하기 때문에 대개 여기서 콜라이전이 일어나게 되고 리엔트가 형성이 되지 않는데, 상대적으로 APC가 바이패스트랙트 인서전 사이트에 발생이 돼서 바이패스트랙트 사이트의 HR 마이오사이트가 바이패스트랙트의 액티베이션이 상대적으로 조기에 돼서 재분국이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시간적인 확보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APC가 AB 노드에서 관리가 벌이게 되고, 내려오는 시간 동안에 재분국을 충실히 완료를 해서 이 임펄스의 통과를 허용하게 되고, 이런 보류가 반복이 되면서 ABRT가 생길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 결과물은 동일합니다. 에로케알스타키카디아 빠르죠. 그 다음에 이 경우는 레프트 시벨 쿼마의 베인에서 생기는 액토픽 포커스에 생기는 AT의 경우를 보시도록 보입니다. 이 경우에도 보시면 H 레벨에서 마이크로 리엔트림 또는 포카 이런 식으로 해서 임펄스의 반복 재생산이 되기 때문에 네로케알스 타키카디아를 보이게 되고, 이 액토픽 포커스의 위치에 따라서 다양한 P웨이브를 보이게 됩니다. SA 노드 근처에서 생기게 된다 그러면 일반적인 사이언스 리듬하고 동일한 엑스에서 보이는 P웨이브를 보이게 되고, 만약에 센텀의 아랫부분에 생긴다 그러면 투스레이브 뒤집어진 애너멀 P웨이브를 보이는 타키카디아가 생기겠죠. 그래서 모양은 거의 비슷합니다. 이건 ATR 플로터입니다. 즉 RA 내에서 인터아트럴 septum 루프 크리스타 터미널리스 IVC와 트리커스 베르브 사이의 협곡 카보 트리커스 비스머스 벌려서 오스를 지나서 septum 이런 식으로 리엔트리가 RA 내에 국한돼서 이런 크기가 큰 사이즈로서 리엔트리가 반복이 될 때는 이것을 저희들이 ATR 플로터라고 하고, 여러분이 잘 아시죠. 투스리에 의해서 뒤집어져 있는 플로터파, 여기서 QRS를 마음속으로 다 지우면 이런 모양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양을 근거로 해서 우리가 소투스 어피런스를 보이는 플로터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심전들을 보게 되면 대개 플로터가 분당 300회 속도를 받기 때문에 대개 300을 둘로 나누게 되면 150회 정도 되는 두 개 중에 하나만 AB 노드를 거쳐서 QRS를 만들기 때문에 플로터가 300, QRS는 150 이런 속에
레귤러한 RR 간격을 보이게 되고 그 사이에 뒤집어져 있는 인버티드 플러터 웨이브를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예가 되겠죠. 여기 보시면 뒤집어져 있는 플러터가 있고 경우에 따라서 이게 톱날이 뒤집어져서 이렇게 어버드 되어 있는 이런 모양을 볼 수 있는 이런 경우도 클라우드 엑스 플러터입니다. 그래서 타키카디아를 대강 말씀드렸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 다 보여드린 그림인데 여기서 어느 게 AV 에너지냐 물어보면 좀 갑갑하죠 이게. 골라보시겠습니까? 에너지 해봐야 돼요. 어떻게 하면 모르겠는데. ARS 해보시고 싶으시면 해보세요. (2번이) ABNRT가 제일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택도 없는 대답. 그래서 일단은 앞서 말씀드린 모든 타키카드의 기전이 리엔트리고 부족이 다 다르다 하는 걸 말씀드린 것 같고 여기서 ABNRT의 정답은 1번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알기가 좀 어렵죠.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네로 타키카드를 감별할 때는 우리가 지금까지 무심히 흘려봤던, 무심히 들여다봤던 심정들을 조금 더 자세히 보는 습관이 필요합니다.